결혼은 절대 안 돼. 태준의 목소리가 전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저 여자의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태준이 혜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번에 오랫동안 준비한 전시회를 열어요. 어머니가 와서 응원해 주시면 서연이도 너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와주실 거죠? 아들 도윤이 전화기 너머로 설레면서도 다소 긴장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서연의 첫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큐레이터로서 처음 기획한 전시회였습니다. 혜진은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인 걸 알기에 흔쾌히 시간을 비워 전시회에 가게 되었어요. 전시장은 화려했습니다. 백색 벽면에 조명이 은은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단아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도윤이 반갑게 다가갔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혜진이 그쪽을 봤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50 중반쯤 돼 보이는 강인한 인상의 남자. 태준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전시회의 스폰서 대표였죠.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도 혜진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순간 표정이 사라졌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이 아버지에게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전부터 말씀드린 제 남자친구예요. 강도윤이라고 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도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태준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이쪽은 도윤 씨 어머니, 김혜진 여사님이세요. 혜진과 태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약혼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결혼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태준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두 사람은 전시장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오랜만이네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죠. 태준과 혜진은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미술 동아리에서였어요.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죠. 매일 만났고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태준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해온 가문이었죠. 혜진의 집안은 평범했어요. 두 집안이 만났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태준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혜진의 부모님도 반대했습니다. 너무 다른 세계야. 행복할 수 없어. 두 집안 모두 단호했어요. 태준과 혜진은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지원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 태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혜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너를 포기해야지. 두 사람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랑을 택할 것인가, 가족을 택할 것인가.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이기지 못했고 지원을 끊을 용기도 내지 못했죠. 태준은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서연이 태어났고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혜진은 부모님의 소개로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죠. 도윤이 태어났고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아내는 병으로, 혜진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혼자가 됐지만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네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들과 결혼하면 서연이는 불행할 겁니다. 우리처럼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건 너무한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순 없어요.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태준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와의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왜요? 아빠 생각엔 너희 둘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아빠 말 들어라. 결혼은 안 돼. 싫어요. 전 도윤 씨와 결혼할 거예요.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혜진도 도윤과 대화했어요. 서연 씨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신대. 어머니도 반대하세요? 아니야. 난 내가 행복하면 돼. 일주일 후 네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전 반대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요, 아빠? 이유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안 돼.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사랑만으론 안 돼. 현실을 봐야지.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어쨌든 난 반대야. 결혼은 안 돼. 태준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울먹였고 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도윤에게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랑 엄마는 옛날에 서로 알던 사이였어.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학생 때 만났었지. 우린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양쪽 집안에서 극심하게 반대했어.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결국 우린 헤어졌어. 서로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을 이기지 못했어. 그 지원을 끊을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서연이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아들을 안아줬어요. 같은 시각, 서연도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왜 그러세요? 너희 둘은 맞지 않아. 아빠는 제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왜 제 선택을 막으세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미안해.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지키고 싶어. 도윤과 서연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너를 놓치는 건 더 상상이 안 돼. 도윤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자신들처럼 다칠까봐 걱정하고 계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부모님처럼 후회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 모두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해보자. 난 그럴 자신 있어. 너는 어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 부모님 축복 없는 게 아쉽지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네.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요.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하는 게.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우리 꼭 행복하자. 부모님께 증명하자. 다음 날 도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랑 다른 도시로 갈 거예요. 결국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행복할 거예요. 혜진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서연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도윤 씨랑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서연아,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기차역으로 가는 날 아침, 혜진은 도윤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구하고 이제 너 혼자 살아가야 하잖니. 괜찮아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혜진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태준의 집에서도 이별이 있었습니다. 아빠, 전 갈게요. 정말 가야겠니? 네, 가야 해요. 서연아, 행복해라.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차역 플랫폼에 도윤과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네. 응, 떨려. 그때 혜진이 뛰어왔어요. 어머니, 너 보내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요, 어머니. 행복해라. 꼭.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기차에 올랐어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기차는 역을 떠났습니다. 가슴 아파.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자.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편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예요. 태준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떠났어요. 오늘. 도윤이도요. 우리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와 달라요. 용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새로운 도시에서 잘 정착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윤이 혜진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요? 나도 잘 지내. 서연이도 잘 있니? 네. 옆에 있어요. 서연도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도윤 씨랑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몇 달 후 서연이 임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께 알렸어요. 아빠, 저 임신했어요. 축하한다. 정말로. 몸조리 잘해라. 네.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혜진과 태주는 각각 병원에 왔습니다. 같은 날이었지만 시간은 달랐어요. 혜진이 먼저 왔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손주. 태준도 왔어요. 예쁘구나. 태준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너희 잘 키워라. 행복하게. 네, 아빠. 서연아,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었어. 괜찮아요, 아빠. 전 행복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름은 하윤이었죠. 혜진은 가끔 방문했습니다. 태준도 가끔 왔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날 방문하게 됐습니다. 하윤이의 첫 돌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윤이가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 후 혜진과 태주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게 좋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린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함께하고 있네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젠 아이들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그래요.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명절이 되면 혜진과 태준은 각자 방문했어요. 그들은 서로 예의를 지켰습니다. 과거의 연인이 아닌 손주를 둔 조부모로서 지냈죠. 혜진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준도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했죠.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가문을 택해 사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끝내 서로를 지켰죠. 축복 없는 출발이었지만 아이들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행복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어요. 세대를 건너 사랑은 결국 이어졌습니다. 사랑과 인연은 세대를 건너 이어지기도 끊기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가 놓친 행복을 자식 세대가 붙잡았듯 결국 남는 건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